근데 저는 제가 저희 네. 손님들 오시면 두세 시간씩 얘기하다 가시거든요. 오시면 차 얘기 한 5분 얘기하고 사는 이런 얘기 하겠죠. 사는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것도 차값에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똑똑해. 들어드리는 겁니다. 똑똑해. 차만 팔아서는 안 돼. 아니 제가 그거에서 너무 난 엄청 울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네. 꿈을 꾸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아들만 바라보니까 옆에 핸드폰하고 가방하고 놔뒀는데 이걸 누가 이렇게 집어가고 뛰어가는 거야. 근데 엄마는 그래도 아들만 보고 있는 거야. 너무 슬펐어. 너무 표현도 네. 너무 잘했고 야 이게 글을 진짜 아무나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너무 느끼면서 글로 잘 표현을 해놨구나 너무 느꼈어. 그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꿈을 꿨는데 무슨 하여튼 전시 보러 갔는데 티켓을 사러 갔는지 하여튼 했는데 어머니한테 가방을 봐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저만 보고 있는 거야. 아들만 보는 거야. 아들만 보고 있는 거야. 가방은 누가 집어가서 제가 어머니한테 쿠사리를 줬죠. 엄마 지금 가방을 보러 갔더니 왜 나만 보고 있냐. 그러면서 꿈을 깼는데 울먹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깼어요. 자동으로. 그게 내가 이 글을 보면서 느껴지더라니까요. 맞아, 그랬을 맞아. 거라는 게 맞아. 느껴지더라고. 진짜 술술술 금방 읽었어요. 아니 이걸 보면서 우리 애를 보여주면 안 되겠다 그랬어요. 저는 왜 우리 엄마는 이러지 않아? 이런 걸로 저는 이제 그런 통찰력을 좀 생긴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랬나? 저희 엄마가 워낙 일찍 5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1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작가님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하면 이런 엄마, 이런 아빠처럼 사시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네.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올인하는 엄마는 아니거든요. 어떤 류의 부모가 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저희 엄마처럼 저희 자식을 사랑할 것 같아요. 근데 한 90, 10은 나도 사랑해줘야죠. 5대5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아.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도 않았고 네. 기억도 없고 왜냐면 저는 받았으니 저희 시청자분들이 모를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뭐 8, 9년 전에 스스로 안 좋게 돌아가셨어요. 그 아픔을 가지고 어머니의 사랑과 인생의 중요한 것들 그 여기 나와 있는 부제점 돈, 명예, 시간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뭔가 그건 사랑인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을 수 있고 남편, 아내가 없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엄마가 있었던 거니까 그 엄마의 사랑은 대부분에게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그걸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서 그 에피소드를 가져왔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처럼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받아왔고 저희 집에 큰 사건이 있어서 불행한 경우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행복했고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서 사실 저는 너무 큰 시련을 겪는 사람은 사실 안 겪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때때로 너무 큰 시련은 그 사람의 그릇 자체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깨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잘 봉합이 안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운이 좋게 봉합이 된 케이스인 건데 근데 그게 된 게 뭐 당연히 저희 노력도 있고 제 주변에 저를 응원해주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럴수록 어릴 때 굉장히 많은 사랑을 좀 받았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달랐던 것 같아요.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크죠. 엄마처럼 90%는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못하니까 우리 남편이 보여주지 말라고. 실제로 제 주변에 친구가 초등학생 자녀한테 보여줬는데 자녀가 되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울면서 엄마한테 며칠 동안 자라고. 아 진짜? 그럼 보여줘야 되나? 김 작가 아저씨 되게 불쌍해. 제가 얘기했습니다. 불쌍한 거 맞다. 잘해 들어라. 그래서 우리 딸은 엄마는 안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색깔은 달라도 부모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언제나 이 책에서 제가 적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지만 존재는 부재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녀분이 그걸 모를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모를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 책에서도 나 심리 상담센터 다니는 게 지인들한테 위로받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저희 손님들 오시면 두세 시간씩 얘기하다 가시거든요. 오시면 차 얘기 한 5분 얘기하고 사는 얘기 하겠죠. 사는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것도 차값에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들어드리는 겁니다. 똑똑해. 차만 팔아서는 안 돼.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내 어떤 백그라운드나 이런 거 다 알면 말하기도 좀 불편한데 얘한테 말해도 뭐 샌다기보다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오히려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편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었던 거죠. 네. 그냥 편하게. 아니 그것도 있고 책에서 심리 상담 외부에서 받는 경우 네. 그다음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찾아가서 또 거기는 뭐 약물 치료도 있지만 여기도 상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받았으면 좋겠다고 적었는 건데 저는 뭐 친구들하고도 우울증 관련된 것들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고 심리 상담도 받아봤고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일 도움이 됐던 순간을 굳이 한 순간만 따진다면 그 심리 상담 선생님과의 한 번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이었거든요. 사실 그분이 대단하게 뭘 해주지 않아요. 그냥 제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아 그때 어떠셨어요? 아 그때 어머니가 꿈에 나와서 김 작가님 바라봤을 때 마음이 아팠을 때 그다음 깼을 때 어떠셨나요? 막 이런 물어봐 주거든요. 그 관심. 그러니까 오로지 이분은 관심이 저한테 집중돼 있잖아요. 저는 원래 제 이야기를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진솔하게 약간 소탈한 편이라서 보통 우울증도 숨기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다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 이런 상태야. 그래서 요즘 좀 힘들고 하는데 오늘 술 한잔 할까? 밥 먹을까? 하면서 많이 했어요. 아이러니한 건데 친구가 당연히 날 더 아끼겠죠. 심리상담 선생님 날 언제 봤다고. 근데 친구들은 이 교육이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다리에 있는 상처는 맞아. 보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마음의 고통은 어떤 안 친구는 보이잖아. 너가 나약해서라고 생각한 경우도 있고 어떤 맞아요. 친구들은 그냥 뭐 얘기 듣다가 야, 나도 요즘 힘들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막 얘기했더니 한 20분 있다가 아 근데 나도 요즘 직장생활 너무 힘든데 직장생활 당연히 힘들죠. 근데 내가 지금 힘듦을 뭐 경중을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너무 어마어마한 힘듦 얘기했는데 거기서 나도 힘들다면서 직장생활 얘기하면 위로가 되겠냐고.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죠. 근데 심리상담 선생님은 본인 얘기를 진짜 안 하거든. 본인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와 관계된 것만 톡톡 얘기하면서 오로지 내 상처만 바라봐 주는 거야. 그리고 물어봐 주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함께 고민해 주고 이거 자체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꼭 받아보라. 상담을. 요즘에 이런 거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그럼요. 아닙니다. 지금은 뭐 너무나 없. 내가 다리가 아프면 정형외과 가듯이 마음이 좀 아프면 가서 정신과 받는 거예요. 가시면 돼요. 근데 다만 책에 안 담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 제가 근데 그 이후로 심리 상담을 받지 않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얘기를 잘 못 끄집어내는 분들은 꼭 가야 됩니다. 심리상담 선생님이 이제 어쨌든 받았어요. 갑자기 이제 우울증 기운이 급속도로 올라온 날이었기 때문에 저도 다급하게 간 거였어요. 아니, 여기가 상담실이에요. 방에서 방 있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당연히 카운터에 직원이 있고 할 그러겠죠. 거잖아. 네. 좀 하다 보니까 다 퇴근을 한 거야. 이 선생님이 돈을 받아야 되잖아. 종이 하나 딱 나오더니 상담료는 관심도 있겠죠. 아 물론 그건 직업인데. 직업이니까. 당연하지. 근데 저한테 진짜 필요한 위로랑은 좀 다른 결이었던 거예요. 그럼 아, 안타깝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친구는 대단한 위로 해주는 방법을 모를 수 있잖아요. 매일 한 명을 만났어요. 새로운 사람. 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예미 회사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다음날 다른 친구 다음날 누구 만나고 만나고 막. 그러면 이제 우울증인 사람들 기본적으로 외로움이 좀 있거든요. 이 외로움이 좀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내 얘기도 하고 이 친구 얘기도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힘든 게 옅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각자의 성향이 맞게 그럼. 그리고 이것도 워라벨처럼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신이 아픈 분들은 정신과 치료 적극 네, 추천. 아우, 적극 그건 뭐 추천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오픈돼 그리고 있어서 너무 받는 좋은 게 거는 중요한 제가 이제 이걸 겁니다. 오픈했잖아요. 네. 주변에 우울증 공황장애인 친구들 다 왜 나한테 얘기해? 왜냐하면 그 친구들 딴 친구들 얘기해봤자 공감을 못하니까 다 나한테 오픈해.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작가님 얘기도 잘하고 네. 본인 성격 이런 거 다 되게 네. 밝고 그런데 우울증이라고 진단 받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힘들게 돌아가셨지만 그런 부가 저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좀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사실 괜찮지 않겠지 당연히 마음이. 그러고 있다가 또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랑도 헤어졌어요. 보통 남자는 세상에 사랑하는 여자가 딱 2명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세상에 사랑하는 가장 2명을 다 잃은 거예요. 그 시점에 갑자기 샤워하다가 눈물이 터진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이제 강렬하고 났는데 뭐 너무 치고 올라오는 거야 이게. 견딜 수 없어요. 살면서 못 느껴본.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그때 심리 상담을 받은 거예요. 처음 급하게. 그리고 갔다가 정신과도 가봤죠. 시초가 그러면 눈물이 터진 거였어요? 그렇죠. 조금씩 올라오다가 마지막에는 수돗물이 터지듯이 터지면서 아 이거는 가야 되는 게 맞구나 라는 걸 시작이. 깨닫고 근데 약을 안 먹고 저는 모든 노력을 다 했거든요. 제 시간, 공간, 인간 싹 다 바꾸고 뭐 이사도 가고 유튜브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기존에 늘 혼자서 작가, 강사 이런 일 하니까 새로운 일을 좀 해봐야 돼. 유튜브라는 것도 해보고 그때부터 뭐 식당 가서 가격표도 별로 안 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행복한 게 중요하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바꾸면서 노력을 했죠. 모든 편이 그런 것 같아요. 초기에 안 잡으면 나중에는 찾기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아니 저도 지금 너무 왕성하게 일을 하는데 네. 어저께도 누가 번아웃이 왔었나요? 이런 걸 하는데 아직은 저는 그런 건 없는데 뭔가 증후가 뭔지 좀 네. 궁금했어요. 그럴 때 꼭 병원을 맞습니다. 가는 걸로. 그래서 요즘에도 제 마음이 아주 간혹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쇼핑을 합니다. 뭔가에 질러요. 나를 행복하게 해줘요. 아니면 소고기를 먹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먹는다거나. 아닌 게 아니라 술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술 네. 마시면 다음날 똑같이 러닝을 해요? 술 마신 다음날을 못할 때가 있죠. 적게 하거나. 요즘 제가 중요시하는 게 밸런스이기 때문에 술 마시는 횟수를 좀 정해놨어요. 얼마나 주에 1회 이내, 한 달에 4회 이내, 한 달에 폭주 2회 이내. 조금 더 좋아진 거는 그 주 1회를 갈 때 예전보다 더 좋은 술, 더 좋은 맛집을 가려고 해요. 이틀 전에 곱창에 소주 마셨거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주. 갑자기 곱창에 소주 먹고 싶다. 요즘 저는 소맥에 꽂혀서 저는 소맥에 와인에 꽂혀서 저 올해 2025년 3월부터 경희대학교 와인 소믈리에 과정 들어가고 이것도 왜 하냐? 일주일에 한 번 마시는 거를 제대로 마시고 싶은 거예요. 좀 알면서 즐기면서 약간 취향을 가지고 싶은 거죠. 편하게 산다 진짜. 여기 기껏 여기까지 왔더니 피곤하다니. 술, 운동, 재테크, 뭐 경제적 자유 다 누릴 네. 수 있는 게 싱글이라 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 더 하고 싶은 건 뭐 아까 경희대 소믈리에 가신다고 네. 했는데 올해 뭐 그 정도 목표세요? 뭐 또 더 있으세요? 올해 사실 뭐 유튜브의 목표는 구독자로서는 더 이상은 없고요. 얼마 전에 기쁘게도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 강력시 인구가 236만입니다. 인구보다 넘었어. 제가 고향을 떠난 지 이제 15년 만에 대구 강력시 인구를 넘어선 구독자 240만이 되었기 와, 때문에 되게 멋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 제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는 너무 가분하게 다 이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목표는 그냥 앞으로도 꾸준히 내가 정한 하루의 영상 개수를 올리자. 그리고 너무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영상 올리자. 이게 제 목표인 거고 그다음에 러닝에서는 올해는 10km 마라톤은 40분 이내로는 무조건 들어가고 37분 이내부터 운이 좋으면 입상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하나가 있고 올해 최종 목표는 결혼이죠. 그다음에 질문에서도 해주셨던 게 이런 운동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리고 경제적 이런 것들이 혼자라서 가능한 거 아니냐고 맞아요. 이제 있었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워라벨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중반에 말씀드린 만족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저보다 훨씬 부자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저도 당연히 돈을 더 벌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지 하는 방법을 모르면 다른 부분에서 일이 터져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는 5가지인데 1000명 넘게 인터뷰하면서 깨달은 거이자 대중적인 걸로만 친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건 5가지는 당연히 사랑이고요. 취미, 일, 그 다음에 돈, 건강. 이 5가지가 그냥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죠. 사랑과 일의 차이는 나 스스로 사랑하는 방법이 일인 거고 맞아요. 남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사랑이죠. 생각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취미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가 돼도 할 얘기가 사라지거든요. 일 외에도 저는 중요한 게 거기서 하는 취미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취미를 만들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은 이 모든 거에 간절하죠. 많이 가냐. 취미도 즐길 수 있고 내 가족에게도 내 일을 할 때의 많이 마음에도 내 영향을 건강에도 미치지. 그냥 맞아요. 5번째 건강 없으면 다 잃는 거니까 근데 이 5가지에서 너무 한쪽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면 어떤 것들을 잃게 된다는 걸 저는 좀 많이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제 주변 지인 중에서 100억 대 정도 자산가가 있어요. 몇천억대 자산가가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부부 사이랑 가족 관계가 아이랑 좋지 않아.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몇천억대 자산가가 되면 제 자녀도 이걸 알아줄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그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갈 수 없을 텐데 했는데 결국에는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너무 한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결국 등간 교환인 같은 거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그거를 깨닫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 혼자 먹고 사는 건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취미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저도 40 초반까지 취미가 없었던 거거든요. 이걸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다 채워지고서 오각형이 되면 일이라든가 돈을 좀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제 그때는 여유가 생겼을 테니까. 아직은 안 쳐줬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아직 취미가 부족하니까 와인 소믈리에 아직도 가정도 취미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와인 대학 가정을 간 거지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 연말에 한 번 더 모셔야겠다. 네. 와인 얘기를 한 30분 아니 1시간 그때쯤 할 수 되면 있어. 와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되면 정해드리겠죠. 여러분 화이트 와인 이거 사세요. 그래서 최고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의 밸런스를 맞춘 것도 맞지만 결혼을 안 한 사람 중에서도 못 맞춘 사람 수두룩합니다. 너무 많죠. 당연하죠. 네. 너무 많죠. 넌 혼자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고 저는 현실로 들어왔을 때 모든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는 부모님들은 너무 느끼는 저도 느끼는 맞아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딪히니까 경제적인 게 아이가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그래서 이상까지는 네. 돈을 벌 필요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 허리가 휘어요.
제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쓰는 달이 있거든요. 그럴 땐 정말 현타가 와요. 엄마가 투자를 했으면 뭔가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안 해. 그러고 애를 혼내지.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쓸 돈이 없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아는 분한테 좀 비싼 선물을 해드려서요, 술을.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김 작가는 돈이 많아 좋겠다, 이런 선물도 해줄 수 있고 하는 거예요.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형 마음이 가야 돈이 가죠. 아 그럼. 부모도 자식에게 돈 쓰는 게 딴 데 쓸 수 있나? 맞아. 딴 데 안 쓰잖아. 안 쓰. 이거 들어라. 너. 못 쓰거든. 아깝거든. 이사님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이잖아요. 돈을 쓴다는 건 정말 사실 그 안에는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딸이 봐야 되는데 들어라. 요것만 쇼츠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들어라. 240만 유튜버 김 작가님 얘기하신다. 네. 아니 그럼 지금 뭐 소믈리에 네. 요즘 관심사 그거일 것 같고 러닝이실 것 같고 네. 고민은 있으세요? 결혼 말고는 특별히는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결혼 고민이 제일 큰 고민이긴 하겠다. 근데 그것도 요즘에는 조금 마음이 편한 편이에요. 제 삶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을 딱딱 자리를 잡아 놓으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가는 거고 안 갈 생각은 없습니다. 갈 거니까. 근데 뭐. 자만추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만추 할 환경이 잘 없죠. 자만추 한 개 만들어 주시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매력이 더 어필이 되고 딱 뭐 어필해 소개팅이라- 주세요, 김 작가. 아 진짜로 그래서 저는 벤츠 영화방 윤미 이사님 김 작가 팔아주세요 한번. 진짜로? 하는 멘트 한번. 제가 2번 뵀는데 2번 다 2시간 이상 딥하게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되게 바르게 살아왔고 네. 혹여나 사기치고 이런 사람 아니고 그냥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정말 자만추로 만나야 돼. 어쨌든 오늘 또 길게 뭐 네. 촬영했어요. 출연 소감 하나 짧게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는 거는 바로 앞에 있는 벤츠의 삼각형. 나는 왜 저 차 앞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건가?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직업이잖아요. 말로서 먹고 사는 직업인데 말을 잘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콘텐츠가 좋아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영업에 너무나도 달인이시기 때문에 요게 너무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재밌는 말과 인상 깊은 말들이 다 부딪혀서 오는 케미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너무 재밌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진짜 저 네. 술 뭐 좀 아. 해서 진짜 자리 한번 해서 알겠습니다. 가까워지길 바라는 다음번에 희진입니다. 여성분들과 많이 계실 때 불러주세요. 그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에 너무 간절했나? 좋습니다. 진짜 그런 자리를 기약할 네. 거고요. 오늘 주말인데 시간 내주신 김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또 인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터뷰의 윤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